저는 2016년 3월 9일 우리나라의 AI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AI에 대한 관심은 이 이벤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이전에도 언론에서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사실 바둑 애호가들 또는 컴퓨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주목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바둑에 있어서는 아직 기계가 인간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기사들을 내놓았고 이세돌 본인도 5대0 또는 4대1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세기의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상을 뒤엎고 첫날 알파고가 승리를 거둡니다. 인공지능 세계를 경악시키다, 인공지능 인간을 넘다, 인공지능 인간을 이기다. 그날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AI가, 기계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 두 판을 진 이세돌 구단은 세 번째 판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알파고를 대상으로 한 인간의 첫 번째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 세계 1위 중국의 천재기사 커제는 한 판도 이기지 못하고 알파고에게 완패하고 눈물을 쏟았으니까요. 결국 이 이벤트는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나고 이세돌 구단은 2년 뒤 은퇴하게 됩니다. 짧은 일주일간의 바둑 이벤트였지만 이 이벤트 이후 전 국민은 4차 산업혁명과 AI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이벤트가 AI와 인간의 대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간을 이긴 기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를 계기로 전 국민의 4차 산업혁명과 AI에 대한 관심은 역주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AI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컴퓨터.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여러 활용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단어 뜻 그대로라면 계산하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무엇일까요? 단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이 계산일까요? 우리는 계산의 발달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저 녀석 참 계산에 밝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얄밉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탁기는 빨래를, 냉장고는 냉장 보관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쓰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판사의 기능을 가진 사람과 의사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사람은 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의사를, 한 사람은 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이 다른 기능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들이 훈련되며 쌓았던 경험들이 한 사람은 의사를, 한 사람은 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어떤 기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로서 컴퓨터를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은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그는 유니버설 컴퓨팅, 즉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계산을 제안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고안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독일군의 악명 높았던 암호 애니그마를 앨런 튜링이 제안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로 해독해냈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전쟁에서 큰 수훈을 세운 천재 수학자였지만 결국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앨런 튜링이 죽을 때 청산가리에 담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사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애플의 로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애플의 로고는 컴퓨터를 최초로 생각해낸 앨런 튜링에 대한 추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디어 스티브 잡스를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스티브 잡스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무엇이 가장 최고의 업적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발표했던 발표장에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교차로 사진이 있고 그 앞에 스티브 잡스가 서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서 고뇌하는 IT 혁신가의 모습. 아이패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튼만 누르면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북 플레이어의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또는 인간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책장을 넘기는 감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기능보다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야 하는 그 일을 스티브 잡스의 고집으로 인하여 애플은 해냈습니다. 아이패드에 드디어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은 감성의 사용자 경험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패드의 엄청난 성공은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고집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작은 교차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AI 기술과 문화예술의 교차로. 문화예술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AI 기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교차로에서 만나 새로운 세상을 함께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전 국민에게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면 오늘 이 음악회는 AI와 인간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상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루빈스타인을 AI가 깨운 이유는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